자존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거는 누구나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당연히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일과 가정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잘 못하는 것 같다는. 어느 날 친구라고 생각했던 동기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그냥 세계 명문대학 코넬의 교수 임용이 됐는데도 어느 날 깨달은 게 내가 나를 누르고 있구나. 교수님은 어떻게 그걸 깨닫게 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의 구범준 PD입니다. 오늘은 멀리 미국에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세계 이론 물리학계에서 인정받는 분입니다. 코넬 대학교 물리학과 김은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자, 오늘은 김은하 교수님의 삶과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김은하 교수님,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김은하입니다. 사실은 우리 세바시 시청자들은 그 교수님의 세바시 강연을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더 많은 분들이 보실 거라고 제가 생각해서 우리 김은하 교수님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네. 참 제가 어떤 수식어로 소개해 드려야 될지 실례지만 교수님이 활약하고 계신 분야를 직접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저는 양자 다체계 이론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알려진 성취한 부분이라고 하면 AI를 써서 양자 다체계 그 실험 데이터랑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 거기에서 새로운 그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개발을 했고요. 실험 방법들이 갈수록 그 다채로워지고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거를 볼 수 있게 되면서 데이터의 양이나 복잡도가 확 늘어나고 있어요. 엄청난 네. 데이터들이 쏟아지는군요. 네, 1테라바이트 정도의 데이터가 막 쏟아지는 그런 실험실에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고 10분 안에 새로운 발견을 데이터에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거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과학에 관심이 많았고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사람 사회는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묘사를 한다는 게. 근데 전자들은 다 똑같으니까 그리고 걔네들이 그 따르는 법칙을 한결같이 지키니까 이거는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전자들의 사회를 공부해요.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쉬워 보이네요. 인문학, 인간을 네. 공부하는 인문학보다 물리학이 훨씬 쉽네요. 네, 훨씬 쉬워요. 네. 훨씬 쉬워요. 양자역학에 관련된 세바시 강연들이 있고요. 그중에 또 한 편을 우리 김은하 교수님이 담당했으니까 꼭 보시길 네. 추천드리고요. 네. 저는 교수님 같은 물리학자들, 좀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물리학자들을 만나면 꼭 하는 질문, 하는 궁금증이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하셨길래 이게 얼마나 뭐랄까 고된 공부의 이제 과정 끝에 온 성취들이나 결과인가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얼마나 미친 듯이 공부를 하신 건가요? 공부와 연구를 하신 거겠죠? 공부와 연구. 고됐으면 못하죠. 첫째. 힘들진 않았다? 힘들기는 한데 고되지는 않아요. 고통스럽진 않았다? 그렇죠. 고통스럽지가 않죠. 왜냐하면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네. 어떻게 왜 재밌어 하시는 왜 재밌어 할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앉아서 공부를 하는 시간도 있지만 그냥 그 궁금해하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어릴 때도 그렇고 그냥 지금도 주변을 보면 궁금해하는 거, 궁금해서 배우고 싶은, 이해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근데 그게 사실은 제일 공부와 연구를 하는 동력인 것 같아요. 연구를 할 때도 뭔가가 궁금해서 어떤 문제를 던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풀어보려고 이렇게 하면 풀어질 것 같고 저렇게 하면 풀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 보면은 될 것 같은데 또 안 되고 그러면 가다가 보면 또 막혀 있어서 그러면 돌아가든지 뚫고 가든지 가야 되고 이렇게 팍팍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극복을 하고 나면 뭔가를 배우거든요. 배움이 주는 나에게 주는 그 기분이 그게 되게 소중해서 그게 좀 중독적으로 소중해서 배우는 게 너무 좋아서 그리고 같이 배우는 게 좋아서 학생들이랑 또 친구들이랑
그 같이 찾는 느낌, 그 즐거움. 근데 저도 아이들을 둘을 키우는데 보니까 둘이 되게 많이 달라요. 근데 우리 큰애는 좀 저처럼 이렇게 뭘 보면 궁금해하고 그거에서 배우고 싶어하는 거가 강하고 둘째는 오빠가 궁금해하는 걸 궁금해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얘는 앉아서 이렇게 퍼즐을 푸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저는 앉아서 퍼즐을 풀고 있을 참을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애들 딱 둘이지만 또 학생들을 봐도 그렇고 누구나 이렇게 자기의 마음이 동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마음이 동하는 부분을 찾아서 그거에 몰입하고 그거에 집착하고 그러면 거기서 뭔가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대학에 물리학은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물리학은 이제 세계 위인 전집을 보니까 세계 위인 전집에 위인들이 많은데 여자가 딱 셋이더라고요. 아, 그 위인 전집에? 네. 세계 위인 전집, 한국도 아니고 세계 위인 전집에는 헬렌 켈러,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퀴리 부인 그렇게 셋이 나와요. 한국 위인 전집에는 유관순하고 신사임당이 나와요. 근데 유관순도 할 수 없고 신사임당은 왠지 마음에 안 가고 그 다음에 나이팅게일은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나이팅게일은 세계 최초의 간호사였는데 최초는 벌써 했으니까 헬렌 켈러도 할 수가 없고 네. 그러니까 남는 게 퀴리 부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리라는 단어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과학 시간에 배운 이렇게 엔진에 대해서 배우고 전자기 현상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엔진을 거꾸로 하는 게 발전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좋구나. 물리학을 네, 공부해야겠다. 물리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렇구나. 그 생각하는 방식이 언어와 수학과 관찰을 넘나드는 그게 물리거든요. 교수님을 한국에서 소개할 때 되게 이런 수식어가 붙잖아요. 여성 물리학자. 그렇죠. 물리학에서 그만큼 이제 남성 위주의 그렇죠. 예, 성비가 그쪽 분야도, 굉장히 불균형적인. 그래서 처음에는 여자라도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저한테 내가 틀렸다고 하고 싶지 않아서. 근데 이제는 내가 여자라도가 아니라 여자라서 잘할 수 있는 그 나의 연구 방식 그리고 나라는 연구자가 여자라서 더 잘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쉽지는 않았어요. 일단 저는 열심히 했어요. 저는 대학을 간 게 물리를 더 배워보고 싶어서 그리고 계속 공부를 하고 싶어서 간 거였고 근데 그때 학교 분위기는 왠지는 모르겠는데 친구들이 공부가 재밌다는 거를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어느 날 친구라고 생각했던 동기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그냥 열심히 하니까 잘하는 거지. 근데 그 말이 되게 아팠어요. 열심히 하니까 잘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 말에는 네가 천재였으면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도 잘할 텐데 너는 똑똑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하니까 잘하는 거지. 그 말이 되게 아팠어요, 저는. 그래도 일단은 재밌으니까 열심히 했죠. 제가 어느 날 이사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어릴 때 쓴 일기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일기장이 그 한 3, 4학년 때, 4, 5학년 때였는데 그 엄마들이 얘기하시는 거를 우연히 들었어요. 제가 있는지 모르고 얘기들을 하신 건데 그 친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초등학교 때인데 은하는 지금은 잘하지만 그때 전교 1등 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인데 은하가 지금은 잘하지만 고등학교 가면 여자애들은 집중을 못하니까 남자애들한테 질 거다. 고등학교 가면 질 거다. 아니면 쟤를 데려갈 사람이 없을 거다. 잘하면 결혼을 못 할 것이다. 그러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건 좀 이리 가도 약간... 저리 가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상처를 좀 받으셨겠네요. 네, 어린 나이였어요. 많이 울었어요. 어. 보니까 일기장에 써져 있더라고요. 되게 많이 울었다고. 감수성이 예민했던 청소년 시기에도 좀 그런 네. 이야기를 듣고 네, 또 대학생 시절에도 친한 남학생과한테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네, 지금은 뭐 세계적인 물리학자이지만 본인이 자신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감정이나 그 생각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뭘 잘나서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존감에 문제가 많이 있었고, 심지어 이제 조교수 임용을 위해서 인터뷰를 다니던 때, 그렇게 잔마켓에 나가 있을 때, 어느 날 포닥 지도 교수님께서, 이제 영어로 그러셨는데, 미국 분이시니까 자존감을 입어야 된다. 너는 좀 자존감을 입어야 된다. 그러시는 그 거예요. 지도 교수님이 네, 지도 보기에도 교수님께서. 네. 너는 잘하는데 자존감을 입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한 게 내 옷장에 자존감이 없는데 어떻게 입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슬프다. 네, 그러니까 입을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입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그때는. 근데 그래도 뭐 어떻게 해서 조교수 임용되고 코넬에 임용이 되고 그다음에 코넬에서 계속 이제 지금 이제 정교수까지 왔는데 뭐랄까 전문 영역 잘하는 게 뭐예요? 엑스퍼티스가 뭐예요? 물어보면 항상 이렇게 약간 심박수가 올라가는 나를 들키지 않았을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게 보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 있게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저라는 사람은 사실은 대장짓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밀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그래서 어느 날 깨달은 게, 내가 나를 누르고 있구나. 그거를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근데 그거는 그게 한참 뒤에. 아이비리그의 하여튼 세계 명문대학 코넬에 교수 임용이 됐는데도 그런 네. 좀 자존감이 낮은 상태.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거는 남이 알려줘서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무슨 레벨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남이 뭘 준다고 알려준다고 점수를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였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그걸 깨닫게 되셨어요? 제가 어느 날 그러니까 조교수 임용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큰애 낳고 그다음에 3년 뒤에 둘째 낳고 그 사이에는 정말 정신이 없다가 둘째가 한 3살쯤 되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안식년 가고 하면서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이제 앞으로 뭘 해볼까 그거를 생각하던 중에 어느 날 이렇게 우리 남편도 이론물리학자인데 남편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이런 게 뻔히 보이지 않아?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안 보여. 너만 보이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리학자가 네. 다른 물리학자한테 네. 그거는 당신만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군요. 네. 저는 이렇게 학회에서나 다른 사람이 누가 발표하는 걸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논문을 읽다 보면 그 사람이 마음이 어디에가 있는지 그 사람이 열정이 어디에가 있는지가 좀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열정으로 하는 일이라서 사람의 마음이 가는 곳이 그 사람이 갈 길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가는 곳을 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뭘 할지도 좀 어느 정도 감이 오고 그래서 그거랑 이 사람하고 어떻게 내가 같이 일을 할 수 있을지가 보여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 뭐가 소중한지가 보이면. 근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쉽게 보이기 때문에 누구나 보이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알게 된 게 뭐냐면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거는 누구나 잘한다고 생각해요. 아하. 자기가 잘하는 거는 하찮게 생각해요. 아하. 내가 잘하니까, 근데 심지어 내가 잘하는 거면 당연히 누구나 잘하겠지. 그리고 자기가 못하는 거는 대단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당연히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네요. 네. 근데 그때 그 대화를 하면서 그거는 너만 보이는 거야.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게 이렇게 쿵 와닿았어요. 그러면 나한테 쉬운 게 남들한테 다 쉬운 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번역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너는 뭐에 세계적인 전문가니 물어보면 이제 그거를 너한테는 뭐가 정말 쉽니? 내가 쉬운 거는 쉽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쉬운 게 내가 정말 잘하는 거고 나의 어떤 특별한 뭐랄까 시크릿 웨폰이구나. 나의 내가 특별히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이구나, 앵글이구나. 그거를 이야기 시작하면서 자존감이라는 거를 찾을 수 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됐으니까. 내가 어떤 연구자인지,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좀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을 뭐랄까 캐리한다고 하는데 내가 다니는 자세, 태도, 내가 남들이 보는 저를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예요. 남들은 제가 리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죠. 봤는데 저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서 하는 일도 더 많이 인정을 받게 되고 또 더 재밌게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네. 아니 그 친척 중에 그분은 이제 결혼도 못 할 것이다. 데려갈 남자가 없을 것이다 했는데 되게 친구 엄마. 친구 어머니 친구 엄마. 네, 친구 엄마. 제 친구의 어머니. 네. 그랬는데 되게 좋은 남편 덕분에 뭔가 나의 강점을 깨닫게 되는 그렇죠. 예. 좋은 분과 결혼을 하셨네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로 뭐 남편이 저한테 되게 큰 지지자고, 예.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 굉장히 소중하죠. 예. 그래서 제 그 세바시 강연 중에 이제 이게 양자 역학이니까 중첩을 설명하시잖아요. 네. 뭐 중첩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네. 개념인데 중첩을 설명하실 때 이런 예를 들어주셨어요. 네. 나는 엄마와 물리학자의 중첩 상태로 산다. 네. 그래서 주말에는 나는 엄마로 관찰될 가능성이 확률이 높고 그리고 주중에는 물리학자로 관찰될 확률이 높다. 네. 재미있는 비유셨는데 이걸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물리학자로서 이런 정도의 성취를 얻는 데에는 뭐 다 출산도 하시고 양육도 하시고 지금도 뭐 아이들 양육하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가정과 이 육아와 이 일을 또 어떻게 병행하셨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일과 가정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잘 못하는 것 같다는 여기서도 부족한 것 같고 저기서도 부족한 것 같다는 죄책감. 근데 저는 이렇게 아이들 키우면서 또 출산을 겪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더 나은 연구자가 됐다고 믿어요. 일단 그 출산을 경험했다는 거는 그것도 좀 자존감에도 좀 관련이 있는데 아이를 낳아보고 나니까 두 가지를 알았어요. 이렇게 여러 동료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학회에서 밥을 먹으러 걸어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대부분 남자분들이고 여자분이 딱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너네는 다 진통을 해서 아이를 밀어내는 그거를 못한다. 그 학회에서 남성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 힘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남성하고 힘을 연결을 하고 여자는 좀 약하고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를 밀어내는 그 힘은 엄청난 힘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밀어낼 수 있는 그 엄청난 힘이 모든 여자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 내 안에 내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겪어보면서 알게 됐죠. 나한테 그런 힘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모성으로서의 강함이 여자들한테 내재가 돼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내가 못 들던 물건도 우리 아이를 깔고 있으면 들 수 있는 거고 누가 우리 아이를 해하려고 하면 내 온몸으로 맞고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강함이 나한테 있다는 거를 아이를 키우면서 알게 됐고 우리 이론 물리에서의 경쟁은 아이디어들의 경쟁이에요.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계산 결과를 내놓으면 이제 그 아이디어가
나가서 경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자기의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 나는 세상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니까 내 아이디어가 우수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내가 낳은 아이디어니까 내가 사랑해줘야 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는 둘 낳고 말았지만 아이디어는 더 많이 낳는 계속 거죠. 낳고 계시죠. 계속 낳고 계속 낳은 아이디어들을 사랑해주고 지원해주고 걔네들을 위해서 싸워주고 북돋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내 아이디어 앞에를 내놓고 서서 그 아이디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붙들고 지원하는 그런 이렇게 입장을 취할 수 있는데 그럴 때도 내가 엄마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를 더 잘 알게 됐어요. 그 나의 머리, 나의 두뇌, 나의 능력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나의 자산인데 사람이 자산이 있어도 그거를 잘 운용을 해야 그렇죠. 가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의 자산을 잘 운용한다는 거는 나를 잘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저를 더 잘 알게 되면서 더 좋은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주어진 탤런트를 더 잘 쓸 수 있게 됐다고 할까? 그러니까 결국 그 소위 뭐 우리가 일과 가정하면 이게 이제 좀 일의 방해 혹은 가정에는 또 일이 또 네. 장애가 되는 이런 단점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교수님은 좀 그것을 통한 강점 그리고 네. 좋은 영향들을 좀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미국에 사시잖아요. 네. 한국에 지금 이제 출장 나오신 거고. 그렇죠. 지금 애들 누가 돌보고 있습니까? 남편이 보고 있죠. 결혼 잘하셨습니다. 네, 잘했어요. 친구 어머니 보고 계신가요? 그 교수님의 커리어 중에 뭔가 큰 어떤 고난이나 좌절 이런 경험은 없습니까? 사실은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수 있는 그런 단계는 대학교 3, 4학년 때 대학교 3학년 때 나는 앞으로 뭘 해야 될까 겨울방학에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고민을 하면서 겨울방학 내내 방에서 둥글면서 토지를 읽었어요. 박경린 선생님의 토지. 네, 토지 정권을 다 읽으면서 둥글고 있으니까 엄마는 갑갑해 하셨죠. 근데 그때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학기에 들은 과목이 그 물리라는 분야를 저에게 이렇게 열어준 과목이었어요. 그런 분야가 있다는 거를. 그래, 응집물리는 우리 주변에 보이는 현상들과 물질들을 공부하는 분야예요. 그게 사실은 다체계를 연구하는 분야인데 그런 분야가 있다는 거를 그 수업을 듣기 전까지는 전 몰랐어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재밌어 하는 거를 격려해 주신 분이 있어요. 어떤 그분이 분이세요? 최무영 교수님이세요. 그때 최무영 당시 서울대 교수님. 물리학과에. 네, 서울대 물리학과 최무영 교수님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때는 정말 이제 학부생 3, 4학년이니까 정말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제가 이렇게 막 재밌어하고 궁금해하는 거를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재밌으면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저는 물이 얼고 이렇게 이런 상전이가 되게 궁금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논문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면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교수님이 학부생인데 읽어보라고 주시니까 막 너무 신나가지고 막 읽고 그거에 관련되는 논문도 막 읽고 그러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대학원 과목을 한번 수업을 들어보라고 그러셔서 그때 이제 그래서 결국은 제가 최무영 교수님께 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사 학위를 하러 미국으로 나갔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은사님이세요. 최무영 교수님은 저를 인정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셨고 그때 뭐 굳이 인정이라고까지는 뭐 네가 대단해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렇지만, 사실은 저한테 시간을 그만큼 써주셨다는 그렇죠, 게 그렇죠. 근데 저는 교수님하고 이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고 그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고 고마워서 그게 저한테는 제일 큰 격려가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그 뭐랄까 스승, 네. 뭐 멘토 이런 네. 분들이 진짜 되게 결정적인 역할을 그럼요. 하세요. 그죠? 네, 네. 우리는이라는 게 이제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스승을 만나는 걸 좀. 잘 배우고 빨리 크는 학생들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방향을 자꾸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은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절대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잘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인생은 기니까 빨리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근데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은 잘하더라고요. 그 태도가 되게 네, 중요한 네. 거군요. 잘하고 싶어하는 태도. 그리고 멘토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찾는 거군요. 네, 내가 찾아가는 거고, 제가 또 많이 하는 얘기가 굳이 그 사람이 자기가 멘토라는 걸 알지 못해도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이렇게 그 앞서가시는 분들을 봤을 때 배울 점을 찾으면 그분이 멘토가 되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여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도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멘토를 내가 입양한다? 내가 새로운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멘토가 나를 입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멘토를 그렇군요. 입양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적으로 학계에 여러 그 선배 연구자들을 보면서 이분한테는 이런 거를 배우고 저분한테는 저런 거를 배우고 그분들을 다 저는 멘토로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후진들한테 얘기를 할 때도 멘토를 입양해라, 어답트해라. 그리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표현이네요. 네, 그리고 잘하려고 해라. 그리고 좀 진부하지만 저는 하루에도 여러 번 얘기하는 게 지피지기 백전백승. 나를 알고 남을 알면 길이 열리는 건데 내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뭔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고, 나한테 쉬운 게 뭐고, 나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고, 남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남들은 어디에 마음이 가는지를 알면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남들과 같이 일을 할 수도 있고, 나와 남을 알아가는 게 잘하는데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그 또 궁금한 거는 어쨌든 뭐 앞으로 연구를 계속 지속해 나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네. 뭐 연구가 완성된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그 과정도 또 험난하고 힘들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실 텐데 그럴 때마다 내 동기를 다시 북돋아주고 이 일을 지속하게 하는 취미 이 활동. 힘. 취미가 있어요? 취미,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아, 요리를. 요리하는 거를 좋아하고 특히 또 이것도 전혀 예상치 못한. 아니, 세계적인 물리학자고 막 고집 세고 대 세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요리를 하시는군요. 네, 집이 전주거든요. 김치도 담가 드시나요? 미국에서? 김치 담가 먹어요. 아, 그것도 네. 진짜 전혀 예상치 못한. 뭐 제 후배들이나 친구들 보면 김치 안 담그거든요. 다 한국에서는 안 담그고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미국에서 직접 담가서.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번 김치를 집에서 담근 김치를 가져갔더니 그때는 남편이랑 연애하던 때인데 너무 맛있다고 이거 김치 담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이 사람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모르죠. 네,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니까 개념이 없어가지고 김치 담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우리도 담아 먹을 수 없냐고 또 그때는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때라. 그렇죠. 호르몬 나올 때. 이렇게 막 다 해주고 싶었죠. 그러니까 마음이 그래서 그래 그럼 김치 담아보지 뭐. 그래가지고 처음 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담아서 먹다가 이게 계획을 세워요. 제가 그 힘들게 연구 과제 신청을 해야 될 때, 그럼 이제 신청 마감일이 있잖아요. 그럼 마감일이 끝나면 내가 이거를 끝나면 김치를 담아야지. 그게 나에 대한 보상? 어떤 세리머니 같은 네, 거군요. 그렇죠. 나에 대한 스스로에게 주는 칭찬.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친한 친구가 넌 참 이상한 애라고. 그 이상하지 않아요? 힘든 일을 하고 나서 또 힘든 일을 하는 게.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일단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가 많이 보고 싶은데 어릴 때 엄마가 김치 담으실 때 옆에서 이렇게 은하야 간 볼래? 하면서 이렇게 찢어주시던 그 기억, 그 김치를 담글 때 그 냄새가 젓갈이랑
마늘이랑 생강이랑 고춧가루가 합해지는 어. 그 냄새가 있어요. 담글 때만 느낄 수 있는 그 어허. 냄새가. 그게 그 기억을 확 불러와요. 그래서 그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김치라는 그 음식이 그냥 그 순간에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단계가 있고, 정말 하찮아 보이는 첫 단계, 배추 절이기. 제일 중요하거든요. 배추가 그쵸. 잘 절여져야 김치가 그렇죠. 맛있어요. 근데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어. 근데 그거를, 그 단계를 거치면서 그거를 잘해야 다음날, 다음 날쯤 김치가 살짝 익어서 맛을 봤을 때 제 맛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초에 그 투자한 정성이 그렇죠. 결과물에 결과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교육하고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학생들 교육할 때 또 아이들도 잘 안 보이는 기초 거기에서 탄탄하게 꼼꼼하게 준비를 해줬을 때 그게 그 깊이를 주고 토대가 돼서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무르익은 맛이 나오는. 그렇죠. 그래서 김치 담는 거를 저에 대한 보상으로. 그렇죠. 야, 우리 김치 얘기 나면서 되게 이 삶의 진리들 그리고 막 뭐 나와요. 어머니에 훌륭한 대한 음식. 향수 그리고 또 우리 네. 교육에까지 네. 진짜 비유의 여왕 같으세요. 계속 비유를 잘하시는데. 그리고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좀 마무리할 때가 돼서 최근 네. 우리가 이 영상을 녹화하는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이제 노벨상에 대한 관심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하면서 그것도 네. 여성으로 네. 노벨상 관심이 많은데 저는 좀 아주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물리학자로서 물리학자들은 노벨상을 이렇게 기대하고 연구를 하나요? 교수님은 또 어떠신가요? 글쎄요. 그거는 있어요. 노벨의 유언이 인류에게 기여를 한 사람한테 상을 그렇죠, 줘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일 똑똑한 사람한테 주라는 게 아니라 연구 결과가 기여를 한 사람한테 줘라라고 했다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기여하는 연구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내가 못하는 걸 할 수는 없는 거고 내가 재미없는 걸 할 수는 없는데 내가 재미있는 거를 하되 내가 재미있는 걸로 남들에게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이렇게 임팩트가 있고 의미 있는 연구를 하고 싶다는 욕심은 많이 있어요. 뭐 어릴 때 꿈은 퀴리 부인이었는데 근데 상을 받고 싶어서 연구를 하는 거는 거기에 승패를 걸면 뭐랄까 즐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내 행복과 즐거움의 그 기준은 내가 재밌는 거가 돼야 되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연구하는 학교의 교수의 특권이기도 해요. 내가 재밌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테뉴어가 있는 교수의 특권이기도 한데 내가 재밌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려고요. 네, 코넬대 김은하 교수의 우문현답이었습니다. 자, 끝으로 교수님 연구 분야에서 이제 커리어 일을 시작하려는 청년들에게 네. 마지막으로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일단 연구를 하고 공부하는 게 재밌으면 그거를 밀고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직장으로 연결될까? 그런 걱정을 하기 이전에 일단 재밌는 거를 최선을 다해서 해봤으면 좋겠고 나한테는 어떤 특별한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재밌는 일을 밀어봤으면 좋겠고 이번 노벨 물리학상이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저는 물리라고 정의할 수 있는 그 영역의 폭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거슬러 올라가서 갈릴레오 뉴턴을 보면 관찰해서 눈으로 보이는 현상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하고 그걸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세우고자 했던 게 물리의 시작이었는데 물리를 공부하고 물리의 문제 푸는 방식을 공부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부분에 나가서 그 부분의 문제 풀이를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물리 공부, 물리 연구에서 닦이는 거기 때문에 그 물리학과 교수가 되는 게 성공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이 공부를 재밌게 해서 여기서 얻은 내 문제 해결 방법, 세상을 보는 관점, 모델을 하는 관점을 가지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재밌는 거를 재밌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미국 코넬 대학교 물리학과 김은하 교수님을 모셔서 물리학자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또 엄마로서 좀 성공적인 일과 삶의 여정과 생각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일과 삶에 많은 영감을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멋진 분 모셔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